안녕하세요. 정신사랑의 논풀쌤입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또 맑은 정신을 되찾아서 치매를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치매의 약용식품입니다. 이 치매 약용식품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서 3번에 걸쳐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제1부 치매 약용식품 1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요즘 여러분 자주 보셨죠? 미국의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 사이트에서 얼터네이티브 트리트먼트, 즉 대안치료법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내용이 사실상 약용식품에 관한 것이어서 제목을 제가 치매 약용식품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이렇게 쭉 그런데 이 사이트 사정상 옆부분이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감안해서 쭉 우리 말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휴대폰이 아니고 이 PC로 보시면은 이걸 전체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미국에 있어서 어느 날 허브의 치료법은 이게 날로 증가되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추세가. 그래서 이런 추세에 힘입어서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약용식품이 알츠하이머병과 또 다른 치매를 예방하고 지연시키는 치료제 혹은 기억 향상제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품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 검증은 이 테스티모니얼, 감정서죠. 일종의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감정서나 전통 그리고 작은 규모의 과학적인 연구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이 대안치료제, 특히 이 약용식품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게 되겠죠. 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건강보조식품과 약용식품은 미국의 FDA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죠. 더더군다나. 그래서 이와 같은 이 concerns about alternative therapies, 즉 대안요법, 치료법에 관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한의학이나 이 중국의 중의학, 뭐 이런 전통의학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우려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은 effectiveness and safety are unknown. 그렇습니다. 효과와 안정성의 의문성이 있다. 안 알려졌다 이거죠. 당연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건강보조식품은 미국 FDA 승인이 필요 없어요. 다만 건강보조식품 생산자가 FDA에 의해서 안정성과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과와 안정성에 대해서 당연히 완벽하게 알려지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려가 뭐냐면 purity is unknown. 그 순수성, 순도가 안 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FDA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는 보조식품 생산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어요.
다만 생산자에게 생산품이 그 함유량을 표시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 생산자 자신의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지켜야 할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이게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돼요. 일부 후진 국가에서는 이걸 자의적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다른 그 부가적인 그런 법률이 없다 하면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순도가 또 확실하지 않다.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은 기존에 또 환자들이 먹고 있는 처방약, 이 처방약과 상호작용해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대안 치료법에 대한 그런 우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치매 약용식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 첫 번째로 카프릴산과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또 많이도 이용들 하시죠. 그러나 이제 카프릴산에 대해서는 색다르다, 처음 들어본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카프릴산은 케타신이라는 이 케타신 여기 있습니다. 케타신 가로하고 AC1202라는 그 물질 명입니다. 로 임상 실험된 바 있는데 이렇게 임상 실험을 거쳐서 엑소나라는 그 상품명으로 부르는 약용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카프릴산은요, 코코넛 오일하고 그 다음에 야자수 오일을 정제해서 생산되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카프릴산은 그 카프릴산이 약용식품으로 활용되는 계기는 이 카프릴산이 인체에 들어가서 그 쪼개져 가지고 케톤체로 분리된다. 케톤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길다란 화합물이 케톤체로 좀 쪼개지는 거죠. 작은 화합물로 이 케톤체로 분리돼서 이 카프릴산의 케톤체가 뇌세포가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서 글루코스를 이용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뇌세포가 원래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내 기능을 이렇게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 카프릴산이 이용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카프릴산 그 자체가 약용식품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에 주 증상이 뭐냐면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파괴된다는 것은 뇌세포가 활용하는 에너지인 글루코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글루코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글루코스 대신에 에너지원으로서 이 카프릴산이 쪼개져서 만들어진 케톤체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끔 제공을 한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이론하에 만들어진 그런 그 약용식품이에요. 이해되시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루코스는 내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모든 세포가 그렇죠. 근데 이에 관한 그런 그 영상 그런 그 연구 자료가 있는데 이 영상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뇌 부분에 글루코스 이용도가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어쩌겠어요. 이 이론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 하는 조금 앞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엑소나, 말씀드렸죠. 카프릴산과 유사한 그런 형태인 케타신, 과학적으로 유사한 케타신을 개발해서 이걸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활용하려고 이 개발사에서 연구를 했어요. 임상 이상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케타신은 알츠하이머병의 초기에서 경증 단계인 152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이상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이때 대부분의 참여자는 지원자들은 FDA가 승인한 알츠하이머병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정확히 실험하려면은 이 FDA가 이전에 승인한 약이죠.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약을 먹지 않고 하는 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환자니까. 그러니까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을 1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게 쭉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엑소나 제조사는 케타신을 복용한 연구 참여자들이 플라시보 효과를 보기 위해서 비교한 대조군을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와 전반적인 기능이 훨씬 좋아졌다고 보고했어요. 이게 이제 보고를 했죠. 이상 실험의 결과가 해보니까 이 케타신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임상 2기 연구의 주요 목표는 이 케타신의 안정성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복용량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실험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있습니다. 이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 한 건이 나오면 어때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내죠. 그죠? 그래서 이 케타신 제조업체에서 아까 엑소나 제조사에서 임상 이상 실험을 했는데 이 치료 효과를 확신하기에는 실험 규모가 너무 적었다. 152명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요, FDA는 제약회사들, 약 개발사들한테 어떤 조건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냐면요, 임상 이상 실험에 이어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 이르는 참여자들을 이용한 임상 3상 실험의 결과를 요구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케타신 제조사는 더 이상 이제 이 케타신의 효과를 확신하게 할 임상 3상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임상 실험은 1상, 2상, 3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해 보면 엑소나를 만든 회사는
일상 이상 실험까지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약으로서 신약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3상 실험을 하는데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지원자가 필요해요. 또 이런 규모가 큰 실험을 해야 돼요. 이런 사정에서 케타신 제조사는 임상 3상식 연구를 시험을 포기를 했어요. 대신에 케타신을 약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엑소나를 기반으로 해서 약용식품으로 엑소나를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엑소라는 상품이 사실은 카프릴산과 유사한, 화학적으로 유사한 케타신이라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용식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약간 효과가 있다고 임상 2상까지는 인정이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은 FDA에서 승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임상 3상 실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이 3상 실험을 포기를 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떻든 3상 실험을 포기를 해서 약용식품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알츠하이머병 연합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 그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이 과학자문위원회에서는 이 케타신으로 만든 엑스나라는 약용식품에 그런 잠재적인 그런 효과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고요. 지금 이 사이트에도 나와 있죠. 이에 관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그 자세한 내용을 또 이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어떻든 간에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전부터 이렇게 쭉 해놨죠. 푸른색으로 입혀놨는데요.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보호자들은 카프릴산보다 저렴한 코코넛 오일을 또 대용으로 이용을 해요. 이 카프릴산과 혹은 엑소나라는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코코넛 오일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는 또 일부 사람도 있기도 해요. 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의를 해야 될 게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코코넛 오일의 임상검사에서는 효과가 거의 나온 적이 없고 또 도움이 된다는 결정적인 과학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뭔가 하냐면 여러분 치매 치료제가 있습니까? 치료약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약도 없고 참 답답한 지경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이 대안 약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소나 제품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을 유의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치매 약용식품 2탄에서 2부에서 또 연이어서 코엔자임 Q10과 또 은행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사랑 덤플쌤이었습니다. 샤